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일본 100평짜리 집이 최근에 3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맥을 짚는 시간 되도록 하겠고요. 이게 한 노인이 젊은 청년을 등에 업고 있어요.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혹은 이 어린 청년 하나가 많은 노인들을 등에 짊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보며 이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는 이렇습니다. 23년 4월 23일자 뉴스고요. 도쿄 근교에 있는 집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누가 사냐?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뉴스 제목이 되겠는데요. 자,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일본. 이 집을 외국인이 사서 돈을 들여서 고칩니다. 자, 돈은 약 1억 9,875만 원을 들여서 약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고치는데, 보통 건축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땅값이 50%, 건축비가 50% 정도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3억짜리 집이 있으면 땅값이 1억 5천, 건축비가 1억 5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 기사에서 조금 놀랄 부분은 이거였어요. 도쿄 중심까지 들어오는데 45분까지밖에 안 걸린다. 굉장히 도시까지 들어오는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이 헐값에 넘겨지고 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1990년도 중반 일본의 버블 경제 거품이 거치면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본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버블 경제가 거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도 그나마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많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상당히 살벌합니다. 23년 4월 9일자 뉴스고요. 저출산 1.3명 일본이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0.78명을 유지하고 있죠.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더라도 일본보다 한참 더 모자란 게 우리나라더라. 전 세계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게 미국 인구연구소에서 2020년도에 조사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이게 출산율을 나타낸 숫자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사람을 조금 낳고 있고,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 하늘 색깔, 여기가 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되고요. 조금 더 위쪽에 초록 색깔, 노란 색깔, 이쪽 섹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 위쪽에 보라 색깔류, 이쪽 섹터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가장 심각한 나라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특히나 이 0.8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저출산으로서 매우 심각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아하니 중국, 러시아, 캐나다가 살짝 위험군에 들어가고 있고요. 독일, 영국도 포함되죠. 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더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도 유지가 되더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조금 심각한 나라, 저출산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스페인,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일본 등이 심각하다. 그런데 요 짙은 파란 색깔로 들어가는 나라가 요 두 군데가 있어요. 대자로 시작하는 곳이죠. 대한민국과 대만이 있죠.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애누리 없이 저출산국으로 시간이 지나면 접어들더라. 일본도 한때 버블 경제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인구 정체기와 감소기에 접어들었고,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맛본 이 두 나라, 대자로 시작하는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을 보이고 있더라. 자,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을 자랑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랑하는 곳은 역시나 서울이죠.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저출산이 발생을 하더라. 이 공식이 아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저출산 0.78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0.59밖에 안 돼요. 따라서 4명의 남녀가 만나요. 두 쌍의 커플이 맺어지고 이 두 쌍의 커플에서 겨우 1명 정도가 출산되고 있더라. 4명이 1명 낳는 게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2070년이 될 때 인구가 약 3만 8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단순한 계산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아니 해볼 수 없죠. 자, 따라서 최근의 인구 감소를 앞서 생각한 이러한 기업들, 사람의 인력을 대신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따끈따끈하게 성장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정보수가 최근에 GTX A 노선 국민참여단 대표로서 서울역에서 한번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안에 있는 서울역 중심에 있는 커다란 중국집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즉 서울 중심까지 외국인 노동자로 가득가득 오늘날 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저출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건설 경기 당연히 안 좋습니다. 금융적인 부분도 꽉꽉 막혀져 있고 저출산으로서 앞으로 아파트 엄청나게 진다 해도 들어갈 사람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건설사 폐업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보면은 이러한 맥도 짚혀요. 이미 전국의 토지보상금이 32조 가까이 풀렸어요. 그중에서 서울 수도권의 84%라는 엄청난 금액이 풀렸는데 이 돈이 대부분 3기 신도시를 만드는 데 들어갔고 이미 집이 차고 넘치는 서울 경기권에 엄청나게 주택 공급이 많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빈집이 텅텅 발생되는 일이 어쩌면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수는 이런 상상해봐요. 이런 1+1이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 사면 한 대 더 주는 거, 이러한 빅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70평짜리 아파트 사면은 2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더 주는 거,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시기쯤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고 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따라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늘날 이쯤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공급은 엄청나게 늘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3기 신도시의 엄청난 공급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한동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100평짜리 전원주택 3천만 원에 사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상 해볼 수 있죠. 앞으로 한동안 절대 집 사면 안 되냐, 부동산은 쳐다보면 안 되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앞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두 글자로 정보라고 하는데 그거를 잘 찾아서 남들보다 먼저 그 일대에 씨앗을 심어 놓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가장 정확한 시그널,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사업이 철도 사업이다. 정보수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데 그쪽 일대에 철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일대를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철도가 그냥 들어갈 리는 없어요.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철도가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만한 시설을 반드시 넣게 되어져 있죠. 그러한 맥과 흐름을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 그게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정보수의 땅 따먹기와 함께 그러한 정보 잘 찾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